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1번째 작품인데, 자,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오늘도 작품 분석 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해 둘 게 있는데, 자, 오늘도 이 작품은 보기가 없어. 자, 시험에서 문태준 시인의 시가 출제가 안 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시험지를 쭉 살펴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는 출제한 적이 없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한테 제시할 때, 자,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실제 주어졌던 복이나 아니면 EBS에 실려 있는 그 보기를 보여주고 나서 그 우선적으로 보기에 대해서 독해를 했을 때, 자, 작품을 우리가 뭐 독해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보기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뭐 굳이 작품에서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없었고 EBS에서 실려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억지스럽게 내가 보기를 굳이 만들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어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 자, 일단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자,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돼 있는데 나무가 농사 짓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 뭐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표현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작품에 독해하기 전에 농사라는 이미지 자체는 머릿속에 그려보고 시를 읽으면 작품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읽어보면,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자, 실제 산수유 나무의 꽃 색깔이 노란색이고, 이 노랗다고 하는 어떤 색채어를 통해서 이 꽃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고 있어. 자, 근데 좀 더 보니까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랬어. 자, 노란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 자, 그러면 그늘도 노랗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 자체는, 자, 꽃의 색깔로부터 가져온 시인의 상상력이 반영된 표현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꽃도 그늘도 노랗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노랗다는 게 어떤 건지, 그늘이 노랗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보니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 이 옥말려 든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안쪽으로 말려 든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는 말의 표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자, 그것이 그렇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의 그늘이 옥말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불평의 대상인가 봐. 자,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불평의 대상이니까, 자, 좀 더 뒤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 보고 그때 연결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 자, 뒤에 보니까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이렇게 돼 있거든. 나무의 그늘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농사라는 거잖아. 근데 농사가 원래 그렇잖아. 자, 어떤 것을 심고 그리고 뭔가를 거두기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농사인데, 지금 나무의 그늘을 가지고 나무는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고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지었던 한 해의 농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생각인 거야. 우리가 나무의 그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그늘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산수유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땀 흘리고 또 애쓰고 그렇게 농사 짓듯 그렇게 애썼던 그 결과라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더더군다나 남을 위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고, 맞은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인 거야. 자, 그렇게 보면 그 대상의 결과물이 어떤 자기를 향한 것도 아니고 타인, 그 나무 아래에서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마음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드는 것과 이 산수유 나무가 전형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 가장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어떤 노력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이고, 자,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어떤 그런 나무의 그늘도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떤 나무 자체가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농사짓 때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안쪽으로 자기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무는 밖으로 향하는 거지, 마음이.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늘을 만들어내지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잖아. 그런 마음 자체가 자기만을 향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배려가 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의미상의 대조야. 어떤 뭐 자연과 사람의 대조라고, 자연과 인간의 전형적인 대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꼭 이걸 뭐 자연만이 아니라 그런 부류들,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뭔가 방향에 따라서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대조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런 대조의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내지는 그 나무가 주는 그늘, 자, 여기에 대한 가치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대조라고 하는 항상 기법이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목에도 산수유 나무가 초점이 되어 있어서 그 초점되는 산수유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의 그늘 자체가 옥말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설정한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일단은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의인적인 표현, 자, 농부처럼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의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 나는 처음에 이 표현을 어떻게 읽었냐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지은 결과물로 꽃은 하늘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서 가치를 드러내지만 그늘은 땅에 이렇게 넓게 그 가치를 드러낸다. 나는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꽃과 그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읽을 때마다 계속 들어. 자, 꽃이 없는 나무가 그늘이 넓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꽃이라고 하는 것도 그늘을 만드는 어떤 대상인 건데, 자, 그렇게 보면 꽃이 있기 때문에, 그 꽃들이 피었기 때문에, 터트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그 그늘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꽃을 피우는 행위가 그 넓은 어떤 그늘을 만드는 그 행위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꽃이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가, 이 대구적인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상의 대조지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어떤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하는 이 측면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둘 다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연결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자, 꽃을 피워서 그늘을 땅에서 넓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농사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직유, 이게 여기서 농부처럼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직유적인 표현이 쓰였고, 자,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앞에서도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 같은 맥락으로 보면 하나는 의인적인 표현으로 또 하나는 직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 그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늘을 끌어모은다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그늘들을 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 그러면 이때 이 무게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무게라고 말을 쓸 수는 없고, 화자가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그런 무게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그늘이라고 하는 배려, 타인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떤 무게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작품이 참 좋은 작품인데, 국어 선생으로 살면서 내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장점이 이런 것 같아. 일부러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런 좋은 글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것. 자, 너희도 이 측면에서 좀 깨달음도 있을 거고, 너희들이 느낀 점도 있지 않았을까. 자,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로 우리가 정보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 작품은 화자가 중요한 시냐, 대상이 중요한 시냐라고 봤을 때는, 자, 너희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화자 자신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아니라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에 관련된 쓴 시야. 자, 그러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산수유 나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농사를 짓고 있는 산수유 나무를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자가 중요한 시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시일 때는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해야 화자의 전제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럼 이 산수유 나무가 긍정적인 속성을 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속성을 띠느냐, 아니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대상이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산수유 나무의 상황은 농사를 짓고 있다라 정도로 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봐야 될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반응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농사를 짓고 있는 거니까 배려를 하고,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어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이게 그늘 속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늘의 상징적 의미일 텐데, 자, 그럼 이러한 속성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 산수유 나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는 어떤 속성이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작품 분석할 때마다 늘 얘기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화자가 봤을 때, 그 화자가 이 대상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된 정서와 태도, 그 반응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일단 칭찬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도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늘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통해서 정리해오고 있어.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판단해 보면, 자,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가지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산수유 나무에 대한 애창과, 그 산수유 나무에 대한 애창과, 나도 그런 산수유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소망. 자, 요 정도를 작품의 주제로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몇 가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직유적인 표현이나 은유적인 표현처럼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였다. 그 다음에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더 중요할 건데, 일단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드는 그 어떤 사람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배려하는 어떤 나무의 그늘, 전형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 대조가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거겠지. 자,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요 정도는 일단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짝을 통해서 보여줬거든. 우리가 그거를 대꾸의 방식이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대꾸법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고. 자, 그래서 뭐 작품이 아주 뭔가 상징성이 많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작품에서 읽어내야 될 요소가 없었던 시는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작품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 산수유나무의 농사라고 하는 이 작품에 관련해서도 보기가 있었다면 어떤 외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좋았겠지만, 뭐 시험에서 드러나지 않고 EBS에서 보기를 주지 않았으니까 뭐 억지스럽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너희가 이렇게 읽었던 표면적인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방식대로 요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작품의 내용으로서는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작품 수업에 관련돼서는 요 정도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번 고전시가 작품을 수업을 할 건데, 자, 고전시가 중에 우리 고려가요라고 하는 장르 중에 앞에는 뭐가 실려 있냐면 가실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고, 저 뒷부분에 만전춘 별사라는 작품이 또 같이 실려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만전춘 별사라는 작품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좀 해볼 거니까 그 작품에 관련돼서도 너희가 먼저 학습을 좀 해보고 너희가 먼저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